한국어 시작은 해랑한국어 한글도우미 금해랑입니다. 한글 빅뱅이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동안 성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정판에는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QR코드 스캔하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학습 영상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입 모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혀고요. 초성, 종성, 중성, 입 모형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입 모형에는 칼선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뜯을 수 있습니다. 입 모형 가운데 이렇게 혀를 넣어주면 입 모형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이 한글 빅뱅 개정판에 왜 쓰기 대신에 입 모형을 넣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세 유아부터 60세 외국인까지 수백 명에게 한글을 직접 가르쳤거든요. 저희 첫 아이는 20개월에 한글을 뗐고 둘째 아이는 40개월에 한글을 뗐고 학습지 회사에 다니면서 3세, 4세, 5세, 6세, 7세, 초등학교 1학년 수백 명을 직접 가르치면서 한글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발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교재들처럼 통문자 학습법 아니면 잠오음절 학습법 그리고 거기에 이제 쓰기를 가미해서 한글 교재를 만들었지요. 그러다 제가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났지요. 그 전에는 글자를 어떻게 외우게 할 것인지 그것만 고민했다면 이 외국인들은 글자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고 한국어 발음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외국인에게 어떻게 한글을 쉽게 가르치고 한국어 발음을 쉽게 알려줄지 열공했습니다. 온갖 한국어 소리와 한글에 관련된 자료를 한 2년 동안 샅샅이 뒤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게 한글은 소리가 보이는 글자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울 때는 먼저 글자가 아니고 소리에 집중을 하고 이 소리와 글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가 한글의 위대함을 말할 때 세종대왕이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과학적인 글자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한글 교육과 연관 지을 생각은 못하고 그거는 그것대로 배우고 한글은 한글대로 각야곡야 아야어여 이렇게 가르쳤지요. 그런데 이 입 모형이 있으면 한글이 왜 소리가 보이는 글자인지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목구멍 모양을 본뜬 글자 이응. 목구멍을 가로로 눕히면 이응이 선명하게 보이지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 기역. 그 발음할 때나 윽 발음할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습니다. 입 모양을 본뜬 글자 미음. 무 발음할 때 발음할 때 입을 꾹 다물어야 하지요. 혀가 경국에 닿은 모양을 닮은 글자 지읒입니다. 지읒은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발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즈 발음할 때 옆에서 보면 이 글자 모양이 혀가 입 천장에 닿는 모양과 닮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혀 끝이 윗 잇몸에 닿은 모양을 본뜬 글자 니은이지요. 느 발음을 시작할 때나 은 발음을 마칠 때 혀 모양이 니은과 닮았습니다. 이 입 모형이 있으면 한글 자음자의 모양을 쉽게 기억할 수 있고요. 모음자는 이 아침에 이 어두워 올려요 울어요 우 이렇게 이게 다 이 안에 음양의 원리가 들어있거든요. 음양의 원리를 통해서 모음자를 쉽게 배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음자를 발음할 때 중요한 것은 입 모양 그리고 혀의 위치 입을 얼마나 벌려야 되는지 이런 거죠. 물론 유아들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이렇게 소리의 특성을 먼저 좀 인식을 하면 한글을 훨씬 재밌게 배울 수 있고요. 나중에 쓰게 할 때에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비음 표시, 콧소리 표시도 다 해놓고요. 루에다가 이렇게 유음 표시도 다 해놓고 자꾸 이렇게 코 막고 콧소리 내보고 이러는 게 한글을 배울 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받아쓰기라던가 음운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글을 배울 때부터 한국어 소리와 연결하면서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입모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울 때 글자를 쓰면서 외우게 하지 마세요. 일단 대부분의 아이들이 글자 쓰는 거 싫어합니다. 한글 글자 배울 때 쓰는 글자가 어떤 글자인가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글자이죠.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글자를 못 쓴다는 것은 그 글자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글자는 굳이 연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읽으면 쓸 수 있으니까. 그럼 받아쓰기에서 많이 틀리게 되는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이중모음, 거센소리, 된소리,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글자들이죠.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지 않는 글자, 아니면 소리는 같은데 표기를 다르게 해야 되는 글자, 아니면 비슷하게 들리니까는 헷갈리는 글자, 이런 글자들을 틀리게 되죠. 이런 글자들은 소리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모음은 단모음의 결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비음화는 왜 비음 옆에 있는 애들이 비음화가 되는지 알아야 되고, 이렇게 소리의 비밀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글자 10번 쓰고 50번 쓰고 100번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소리의 비밀을 먼저 알고 나면 받아쓰기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발음하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면 쓰기도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한글 공부를 하고 난 후에 한글 척척 읽기를 읽고 있는 영상입니다. 받침 글자와 이중 모음까지도 읽고 있지요. 저도 참 놀랐는데요. 이 부분은 한글을 저와 배울 때 쓰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쓰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시간 만에 한글을 배울 수 있고 오롯이 소리와 글자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모음은 한글 빅뱅에 나와 있는 동작으로 익혔고요. 자음은 입 모형을 통해서 글자의 모양과 소리의 관계를 계속 인식하게 하는 거지요. 발음을 통해 한글을 익히는 것이 글자 쓰기를 통해 한글을 익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쉽습니다. 입 모형은 외국인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유아를 가르칠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또 언어 치료나 발음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이 한국어 발음과 비교하면서 외국어를 배우면 외국어 발음도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겠지요. 입 모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보았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입 모형이 없어요. 치과에서 쓰는 거 말고 언어 치료를 위한 입 모형은 이게 입체적이긴 한데 굉장히 비싸고 이 입 안이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좀 무섭게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어려운 것은 밖에서 보이는 입 모양보다는 혀의 움직임이죠. 혀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정확한 소리가 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 입 모형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개발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요거를 단독으로 제품 출시를 못했어요. 일단은 제작비가 조금 덜 드는 형태로 이 한글 빅뱅 개정판에 넣었고요. 나중에 이 입 모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으면 조금 더 튼튼한 재질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 모형으로 한글을 쉽고 재미있고 입체적이고 직관적으로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길을 두고 어렵게 가르치지 마세요. 한글과 한국어를 새로운 관점으로 만나요. 구독해랑 요.